매일 수십에서 100여 장 가까운 이력서를 보고 그리고 매달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갖게 되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커리어와 연봉의 상관관계에 있는 함수는 도대체 뭘까? 이 의문을 가진 이유는 같은 직무, 같은 직군끼리에도 연봉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지 꽤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답은 찾았어요. 오늘은 제가 생각한 커리어와 연봉의 상관관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헌터로 6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닌 항목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야 됐습니다.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이 학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회사 네임밸류였죠. 그리고 어느 거주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런 학벌, 회사 네임밸류 같은 그런 표면적 스펙들은 처음에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헤드헌터로서 수많은 이력서들을 보다 보면 이 예외의 경우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그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회사를 다니시는,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연봉을 받으시면서 다니시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좋지 않는 학교를 나왔는데도 지금 상당한 성장 가도 그리고 탄탄대로를 달리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좋은 회사에 들어가셔서 점점 더 커리어를 좋게 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 회사 출신이 왜 여기서 일하고 있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항목들을 지워나가다 보니까 저한테 남은 항목이 딱 하나더라고요.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태도입니다. 그런데 태도라고 하면은 조금은 싱거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태도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회사에서도 너무 사람이 별론데 잘 나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제가 철저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부분 후보자분들을 이제 면접 단계에서 만나 뵙습니다.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분은 면접에서 떨어지실 일은 없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이력을 다 보고 연락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잖아요. 근데 학력과 연봉이 크게 비례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더 고소득층, 어느 이제 학벌이라던가 이제 회사 네임밸류가 자격이 되는 고소득층 직군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어느 회사, 어느 직무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반대의 케이스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학벌이 아닌 경우에도, 또한 첫 직장이 아닌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으시면서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현업에서 근무를 할 때도 저희 본부장님도 전문대학 출신이셨어요. 가장 굴지의 대기업에 임원까지, 전문까지 올라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태도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태도는 단순히 예의 바르다, 성실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정의하는 태도는 그 상황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즉, 어떤 일을 시켰을 때 흔히 말하는 태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일머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상사가 어떤 관계에서 무언가를 요청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뭔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원, 지금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이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 만 가지 안 되는 이유 중에서도 한두 가지 되는 이유에 집중하는 사람, 비관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다 알죠. 그 가운데서도 해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가 정의하는 태도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바보같이 약간 일도 많이 맡을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 시간들이 쌓였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의 개선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1년이 지났을 땐 37배의 발전이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5년, 10년 그 기간이 쌓였을 때는 그 37배 이상의 또 거기에 더 많은 시간들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면적인 변화만이고요. 주변에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직장인에게 오너십을 가지라는 것이 되게, 저도 회사 다닐 때 되게 좀 얼토당토않게 들렸지만 반대로 오너십을 가진 직원을 회사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요, 결국은 자기가 오너가 돼서 자기 일을 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문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근데 태도만 좋으면 뭐해요? 난 태도 너무나도 좋은데 이렇게 뽑아주질 않아요. 태도를 보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학벌을 보고 결국 경력을 보잖아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은 태도라는 것은 사실 서류에서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직의 재료는 철저하게 경력입니다. 이직의 필요 충분 조건에는 저는 4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실력, 평판, 명분, 이익. 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상대편의 필요 조건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직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도 없고요. 평판도 볼 수 없고요. 이제 명분만 가지고 이익이야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만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력이라던가 스펙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하면 경력직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4가지 조건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경력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뽑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경력이 맞다라고 하면 면접에서는 결국 제로 베이스거든요. 근데 이 제로 베이스라는 게 저는 이제 여러 후보자들을 추천해 드리잖아요. 그때 이 학력과 회사 네임밸류를 면접을 통해서 뒤집은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 같은 경우에도 본교와 캠퍼스의 그런 학교 네임밸류는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학교이지만. 그런데 그것조차 뒤집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본교분 그리고 캠퍼스분, 회사도 심지어 본교분이 더 좋으세요. 근데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 오히려 캠퍼스분이 합격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에 잘 나가는 분, 높은 분 있는데 정말 사람 너무나도 별로다.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지금 회사에서 명함과 지위를 잃었을 때 똑같은 기회를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제가 정의하는 태도는 그릇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직에서의 경력을 요리할 때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재료를 쓰는 것, 맞는 재료를 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반면에 그 재료를 맛있게 요리하는 것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경력, 같은 연차에 같은 일을 할 때에도 일머리에 따라서 또 얼마나 밀도 있게 배웠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밀도 있게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실력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좋은 실력으로 요리를 했다라고 해도 이상한 그릇에 담아가면은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태도가 결국 나를 담는, 내 경력과 내 실력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의 교세라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태도였습니다. 인생과 일을 공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인생과 일은 능력과 열의와 그리고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부모님께 받은 그런 선천적인 능력을 얘기를 해요. 0점에서 100점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천적인 노력, 후천적인 개발에 의한 부분이에요. 네, 이것도 0점에서 100점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태도,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고방식은 되게 재밌는 게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나도 능력도 좋아요. 또한 열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필터를 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100점, 100점, 마이너스 1점이어도 마이너스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빅터 프랭클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 로고테라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제 내가 극한의 상황, 이분이 그냥 책상 머리에서 이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아우슈피츠 수용소에서 몇 년간 사시면서 모든 가족을 잃은 가운데 그 이론을 만드셨잖아요. 그 이론이 내가 상황과 환경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태도만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태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나 이직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력서를 쓰실 때 내가 갑자기 내 공백 기간을 없앨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학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첫 회사, 내 직무를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왔던 과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기술서에서도 그대로 명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내가 주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다른 직무로 바꾸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서류 통과가 너무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현실의 냉정함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 경력을 바꿀 수 없고요. 내가 사회의 시선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시선을 바꾸면요. 내가 계속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부딪힐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몇 번의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신입사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그 삼성에서 그 건설 영업에 처음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 빼고는 모두 해외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심지어 국방부 장관 통역을 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국내파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정말 2년간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매일 2시간 넘게 갈굼을 당하고 매일 소주 각 2병을 하고 헤어지고 매주 거의 10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정말 안 쉴 때는 4개월 동안 5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빡세게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 관점을 바뀌었어요. 제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았겠죠. 제가 어떻게 해외에서 10년 근무하셨던 분들 또 뭐 그 연합사에서 국방부 장관 통역했던 분을 따라잡겠어요, 영어로. 그런데 돌아봤을 때 잘했다라고 여겼던 것 중 하나가 저는 그 질책과 꾸중과 소위 말하는 갈굼에서 저는 메시지만 받아들였어요. 정말 막 앞뒤로 수많은 욕과 막 비난이 난무할 때 내가 이걸 잘못했고 이걸 바꾸면 되겠구나. 그걸로 쭉 나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갈구는 사람은 내 사수는 갈구지만 나머진 모두 내 편인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그 사수가 제 고속도로가 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MBA 자격이랑 지역 전문가 자격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헤드헌터로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3년간은 정말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말 최저임금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하루하루 씨를 뿌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자랄지 모르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축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선형적으로 조금씩 잘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파민도 뿜뿜 흐르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J커브에서 이 J가 항상 에너지의 응축이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벽에 대고 한계에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 뚫릴 때 팍! 갑자기 막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편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세상 편이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세상도 여러분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도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축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정의하는 축적은
지난한 것을 지속하는 거를 저는 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지난한 것을 계속 축적하면요, 결국 내가 확신이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되게 확신하고 내가 믿고 있던 건데, 이게 맞나? 내가 잘하는 게 맞나? 할 때, 그때 확신이 길을 잃을 때 축적이 돼, 길이 돼주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태도 말고 다른 답을 찾지 못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좋은 회사, 좋은 학벌,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제가 지우지 못한 단 하나의 답은 단연코 태도였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시야를 돌리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메리트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이 결국 그 좋은 태도가 여러분들의 제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